안녕하세요. 토요일옵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이쪽으로 좀, 오늘은 그 회계 기초 부분을 계속 연이어서 할 건데요. 기존에 그 계시던 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 그 경력자분들은 보실 필요가 없고, 초보이시고 내가 따로 뭔가 배우고 싶은데 여력치가 않고 학원에서 배운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뭐 이러시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할 때 입주민한테 부과할 때는 부과 내역서를 입주민한테 드리죠. 우편함에 꽂아 있는 그 책자와 고지서를 같이 투여를 하는데요. 그 책자에는 관리비 명세서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관리비 명세서에는 여러 가지 계개별의 항목들이 있고요. 그 항목을 실제 아파트 회계 프로그램에는 그 계정들을 각각 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계정하고 부가에 대한 그 각각의 항목들을 쭉 알려드릴 건데, 그거를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이 좀 이렇게 별로 안 좋다고, 얼굴 상태 안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서 지금 화면을 잠깐 끄고 설명 들어갈게요. 잠깐 내리겠습니다. 보이지 않겠죠? 자, 이제 들어갈게요. 공동주택 관리비 예. 제 닉네임이 원래 토요일 오후고요. 여러분 아직도 구독하고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잠깐 이거 지금 할 말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제 조회수가 나름 있어요. 한 100, 150, 뭐 120, 60 이런데 좋아요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구독자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구독을 이제 어쨌든 저한테 뭔가 지식을 얻어 가시는데 저한테 작은 기쁨이 있다면 좋아요하고 여기 구독도 여기 눌러주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누르는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누르셨죠? 누르신 걸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들어갈게요. 공동주택 관리비는 관리비와 관리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파트 관리비를 들어가면 관리 수입은 관리 비용하고 같게 되어 있죠. 이거는 지난번 제가 강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이제 관리비와 관리 외 수입으로 좀 크긴 한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기 잠깐 보실래요? 잠깐. 관리 수입은 입주민한테 부과하는 즉 관리비로 관리 수입을 집계를 하고, 그 수입을 관리 비용하고 같은 금액, 입주민한테 발생된 관리 비용을 관리 수입과 관리비를 부과를 하면 고지서에 통해서 그 관리비가 들어오죠. 이게 바로 관리소 입장에선 관리 수입이에요. 그러면 이 관리 비용은 어떻게 입주민한테 부과하는가 라는 그 각각의 항목을 관리비 등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앞에 있는 서술이 좀 더 길었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입주민한테 부과하는 고지서에는 관리비라는 게 항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작은 책자 안에 그 부과내역서. 책자를 펴시면 한 3페이지쯤 다들 안내문하고 앞에 있는 표지하고 지나가면 3페이지쯤 되면 여기 각각의 항목들 들어가요. 뭐 일반 관리비, 그 다음에 위탁관리비, 경비비, 청소비, 그런죠.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이렇게 각각의 항목들을 금액을 총 토탈을 알려주고 각각의 세대에게 부과를 얼마쯤 했는지 그 금액을 알려주거든요. 그게 바로 요것들이 바로 뭐예요? 관리비죠. 그러니까 입주민이 가끔 전화가 와요. 아니 우리가 지난달에 비해서 관리비를 한 15만원 냈는데 이번에 왜 20만원이에요? 상의를 해요. 그럼 선생님 죄송하지만 동호수를 알려주세요 라고 시간을 벌고 부과 내역서를 봤을 때 내가 부과를 했으면 지난달하고 별 차이 없는 거는 본인이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희가 지난달하고 이번에는 차이가 별로 없는데 왜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럴 때는 사용료가 다를 수 있어요. 전기료와 그 다음에 수도료, 그죠? 이런 거, 또는 중앙난방이면 난방비, 그거는 사용료이기 때문에 관리비는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본인이 사용한 만큼 본인이 납부하는 거, 우린 대신 징수를 대행해서 대납을 하는 것 뿐이지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관리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 얼굴을 좀
이쪽으로 잠깐 보낼까요? 에이, 어디다 보내지? 이쪽으로 할까요?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 관리비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비용이란 말이죠. 여기 보시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비용이지 여기 말하는 사용료는 들어가지 않다는 거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럼 모든 관리 비용을 다 집계를 해서 입주민한테 관리비를 부과를 하고 이쪽 밑에 하단 보겠어요? 비용은 각각의 비용들을 집계하죠. 이게 바로 관리비용. 아파트 고유 목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비용, 관리비용. 죄송합니다. 얘를 입주민한테 각각 부가 명세서하고 부가 내역서를 통해서 부과를 해요. 얘는 고지서하고 부가 내역서. 이렇게 투여하면 입주민한테 부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입주민이 바로 이거를 관리비를 입금하죠. 이 입금하는 게 바로 매달 똑같이 반복되는 게 이 순환 과정이 바로 우리가 아파트 경리의 주요 포인트예요. 그러면 요 입금된 걸 가지고 우리는 바로 뭐예요? 관리 수입이다 그러죠. 이 부분이 관리 비용이에요. 그래서 관리 비용하고 관리 수입은 엄밀히 말해서 같아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얘는 나중에 부과할 때는 뭘로 또 금액이 같아지냐면 미부가 관리비. 얘하고도 같아져야 돼요. 그럼 다시 일로 가서 관리비는 공동주택의 유지나 관리 비용에 들어가는 게 관리비라고 하죠.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항목을 볼까요? 여기 일반 관리비. 일반 관리비. 일반 관리비는 관리소. 주로 그러니까 생각하면 얘는 관리 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쓰는 거가 일반 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급여나 뭐 재수당. 그 다음에 사대보험, 잡비, 통신비 이런 거. 그 다음에 그거 외에 청소 용역비죠. 엄밀히 하면 청소비는 청소 용역비고 경비비도 경비 용역비예요. 소독비도 소독 용역비, 수선 유지비. 수선 유지비는 지금 현재는 수선 유지비 안에 수선비하고 시설 유지비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수선비는 시설을 보수한 데 쓰는 데고요. 시설 유지비는 대부분 이게 점검 비용으로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승강기 유지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승강기 유지비는 잘 생각하실 게 승강기 유지비하고 승강기 전기 요하고는 좀 달라요. 서로 달라요. 승강기 유지비는 승강기 전체 아파트 건물에 있는 승강기에 대한 시설 유지비죠.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승강기 내가 1층에 살았어도 어떻게 지하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걸 안 써도 이 건물 자체에 대한 어느 정도 공동 부분은 자기가 소유권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1층에 살고 승강기 안 탄다고 땡깡을 부려도 승강기 유지비는 부과를 해요. 근데 승강기 정리로는 내 1층이고 지하 주차장도 우리는 그 승강기가 연결이 안 되고 계단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 승강기 전기료를 1층은 낼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대부분 그 입주자분이 입주자 대표들이 회의를 통해서 그럼 1층은 승강기 전기료는 면제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땅땅땅. 대표회의 의결이 나면 승강기 전기료는 별도 금액처럼 부과할 때는 얘를 제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과 제외는 부과 항목에서 관리비 부과 처리해서 그 부과라는 그 폴더에서 제외할 수 있거든요.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홈 네트워크. 얘는 홈 네트워크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뭐냐면 월패드라고 보시면 돼요. 월패드가 뭐냐면 아파트 사시는 분들 아시는데 저는 아파트 잘 안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여기 이사 온 데는 월패드가 있더라고요. 근데 별 쓸데없는 그냥 문만 열어주고 다는 건데 뭘 굳이 필요가 있을까 하는데 월패드 기능이 뭐냐면 월패드가 집에 설치되어 있으면 바깥에 어린이 놀이터도 볼 수 있는 CCTV도 조회가 되고요. 경비실하고도 통화가 돼요. 그 다음에 또 얘는 뭐냐면 승강기 콜이라고 해서 승강기 고층은 그 내가 나갈 때 1층을 내려갈 때 15층에 산다고 할게요. 내가 누르면 얘가 한참 만에 있다 오죠. 승강기 콜은 얘를 콜을 불러놓으면 다른 분 운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운행해주고 그 다음에 와서 대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좀 고층은 되게 좋은 거예요. 승강기 콜은. 그 다음에 얘가 입차 안내라고 차량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등록된 차량은 입차 안내를 해줘요. 그것도 몇 시 몇 분, 뭐 5548 소렌토가 입차하였습니다. 라고 이제 떠주는 거예요. 이런 게 월패드의 기능이죠. 이렇게 홈 네트워크 설비 유지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난방비, 급탕비. 여기서 말하는 난방비는 관리 수익에 들어가는, 여기 관리비에 들어가는 난방비하고 급탕비는 중앙난방인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중앙난방은 아시죠? 아파트 자체에 중간에 난방하는 기계가 있어서 얘가 중간에서 난방을 해서 전체 다 중앙난방으로 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역난방도 있어요. 이거와 다르게 지역난방을 그 각 지역에 있는 그 지역난방공사에서 각 온수로 각 아파트마다 아파트 1에 또는 이쪽에 아파트 2에 각각 내주는 거죠. 이거는 지역난방은 어떻게 해요? 얘는 사용료예요. 관리비가 아니에요. 사용료는 관리비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자, 중앙난방인 경우는 여기서 난방비하고 급탕비를 각각 부과합니다. 난방비는 급탕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난방비에서 급탕비를 빼면 얘가 바로 전체 그 난방에 소요된 비용에서 급탕비를 뺀 나머지가 난방비예요. 그러니까 얘가 좀 큰 범위고요. 급탕비를 이렇게 빼주시면 이렇게 볼까요? 난방비 사용된 금액에서 여기서 급탕비 비를 빼면 얘는 순수 난방비를 이렇게 부과하는 거죠. 전체 난방에 사용된 그 비용에서. 그 다음에 위탁관리 수수료, 이게 바로 관리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투자비라고 하는데요. 관리비하고 구분 징수라고 하죠. 이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장기수선 충당금이 있습니다. 근데 임대 아파트는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이름 안 쓰고요. 특별수선 충당금이라고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말하는 일반 관리비는 그 오피스텔이나 무슨 상업용은 기본 관리비란 용어를 쓴대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일반 관리비가 바로 기본 관리비하고 용어가 같다는 거 일단 참고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관리 수입이 바로 이쪽 관리비와 장기수선 충당금을 관리 비용으로 보면 돼요. 부과할 때. 그 다음에 관리 외 수입은 이렇게 공동시설 유지 목적이 아닌 그 밖에 부수적인 수입이죠. 이런 거는 바로 관리비 외 수입이니까 얘는 관리 외 수입, 바깥 외자 써서 수입이고요. 대표적인 거 예전에는 잡수입으로 퉁쳤는데 모든 계정이 점점 세밀해지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잡수익으로 하면 퉁친 거기 때문에 얘가 정확히 어떤 금액이 뭐 어떤 항목으로 들어왔는지는 계정만 보면 알 수 있게끔 만든 게 회계 계정 과목이잖아요. 아파트도 마찬가지. 그 계정만 갖고도 뭔지 어떤 비용을 썼는지 대충 목적을 알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계정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잡수익을 썼던 거를 이제 좀 나누기 시작했어요. 승강기 사용료, 승강기 수익이라고 하죠. 승강기 수익, 광고 수익, 운동시설 운영 수익, 어린이집 놀이 수익,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중개기 수익, 그 다음에 알뜰시장, 뭐 임대 수익, 장소 임대한 임대 수익,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비용은 관리의 비용도 있는데요. 관리의 비용은 그거하고 상대 계정으로 운동시설 운영 비용, 이렇게 주차 비용, 이렇게. 관리 외 수입은 이거는 관리 목적이 아닌 관리 외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아파트에 관리 외 수입 항목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고유번호증에서 사업자 번호로 변경해야 돼요. 제가 이거를 동영상을 짧게 이제 제가 혼자 구설 미친 아이처럼 막 이렇게 나불나불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가는 아파트가 아직도 고유번호를 쓴다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그 내부에 아파트에 분란이 발생하면 이분들이 이제 서로 이제 트집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죠. 정치계하고 똑같아요. 그럼 이분들이 뭘 하냐면 민원을 넣죠. 구청에 민원 넣으면 어떻게 해요? 구청은 감사하러 와요. 그럼 요거는 무조건 민원이 넣기 때문에 적발을 하죠. 그럼 여기서 구청감사에서 과태료가 나옵니다.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장기수선 충당금이고요. 글씨 막 갈기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찰. 가장 잘 적발된 거예요. 요거는 제일 많고 그러니까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하면 여러 가지겠죠. 그 다음 또 뭐 규약을 보고 규약에 이제 관리비 부과하는 그 규정이 있어요. 면적별로 한다든가 사용료를 징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만약 이것이 규약에 어긋나게 입주민한테 관리비를 부과했다면 얘도 과태료감이에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드는 경우도 이런 경우 다 마찬가지로 다 걸려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들어갈까요? 잠깐 이쪽으로 내릴게요.
관리비와 관리비 등의 항목 이제 좀 자세하게 계정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일반 관리비, 실제 회계점수 쓸 때는 일반 관리비라는 계정을 쓰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여, 여기 들어가는 거는 인건비 같은 경우죠. 급여. 제가 이거 마우스 이거 펜이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이거? 요거 원래는 저희 딸이 그림 그릴 때 사줬는데, 신랑이 사주셨는데 우리 따님분께서 이걸 잘 안 써요. 그리고 이렇게 걸어놨길래 이럴 줄 알고 얘가 아버님이 사주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채 아버님이 민채가 안 쓰니까 민채 안 쓴 걸 제가 쓰기 시작했어요. 이거 하느라고. 근데 이거 생각보다 재밌네요. 저는 요거 펜 나오는 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쪽으로 시선을 내려서 쓰고 있으니까 이해는 해주세요. 직원한테 매월 급여를 나가면 급여 얼마 예를 들어서 100만원 나왔으면 차변과 대변이 있는 건 아시죠? 이것까진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을게요. 회계 전표를 할 때 차변하고 대변이 있는데 차변은 찹찹찹 먹는 거니까 플러스, 즉 자산의 증가고, 응가한다는 대변, 대변, 그러니까 나가는 마이너스 쪽이 이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차변과 대변을 T자 계정 보면 여기는 자산은 점점 불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여기는 자산, 부채, 빚이니까 갚아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자산과 부채를 빼면 나머지 이게 부분 뭐겠어요? 차입이. 바로 얘가 자본이에요. 위치는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이에요. 그죠? 이렇게 늘다가 그러면 비용은 차변에다 써요. 비용을 쓰고 그 다음에 아파트 뭐 관리회 수익처럼 수익이 발생해요. 자, 그러면 수익이 이만큼 발생할 대부분 비용보다, 그럼 요 차입분만큼 뭐예요? 잉여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단기, 순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 단기 순이익은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처분하는 거죠. 2월 이익여금 처리하듯이 어떻게 그 관리비, 차감적립금이라든가, 그럼 예비비. 근데 요즘 점점 예비비 적립하지 않는 분위기로 넘어가고 있어요. 경기도는 얘네가 좀 선진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약간 독고다이식으로 자기 먼저 그 모든 것을 앞서간다고 봐야 되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비비는 경기도는 거의 적립하지 않게끔 규약을 계속 바꾸고 있거든요. 관리비 차감 적립금 한다든가 예비든가, 그 다음 여러 가지 자생단체 지원 적립금 이쪽으로 이제 또 처리를 하죠. 이거는 좀 나중에 결산할 때 쓰는 거니까 굳이 필요 없으니까 얘는 지우고요. 다시 또 말이 또 옆으로 샜어요. 자, 그러면 일반 관리비는 실제는 쓰지 않고 얘가 뭐냐면 그 중분류예요. 중분류. 회계는 장관항으로 처리해서 계정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장이 뭐냐면 대분류, 관이 중분류, 항이 소분류예요. 일반 관리비가 중분류예요. 그러니까 실제 아파트 회계 계정은 바로 소분류들을 쓰는 거죠. 얘네들이 다 짓게 되면 합계전의 시산표나 손익계산서에 얘가 중분류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일반 관리비나 예금 같은 건 많이 되는데, 그것도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그 관리회 수익에서 입주자 기업은, 그 다음에 입주자 등이 있어요. 요거는 입주자는 뭐냐면 사용자죠. 건물 소유자죠. 입주자 등은 소유자하고 세입자들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중분류예요. 다시 일반 관리비는 인건비, 급여, 재수당, 그 다음에 사대보험 이런 것들, 인건비, 재사무비, 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도 써야 되는데,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잡비가 있습니다. 여기 말한 잡비는 잡지출하고는 달라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잡지출은 관리회 수익인 잡수익의 상대 계정이에요. 그럼 얘는 관리회 비용이에요. 그죠? 관리회 비용. 근데 여기는 일반 관리비의 잡비는 뭐냐면, 일반 관리비는 주로 어디서? 관리소에서,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사용되는 모든 비용을 말하죠. 사무소. 잠깐만요, 지우개. 다시 펜. 관리사무소에 관련된 게 일반 관리비인데, 여기 말한 일반 관리비는 잡비, 지급 수수료라든가, 인지대, 이런 거는 잡비를 써요. 그러니까 좀 말하기 좀 애매한 것들, 소소한 것들, 그런 거는 잡비를 쓰죠.
그 지급수수료 같은 경우는 계정이 없어서 이거 주로 어디서 쓰냐면 송금, 미채시, 은행에서 납부하는 수수료였죠. 그런 거. 그리고 인건비는 제가 말한 거, 제사모비는 일반 용품, 제사모비는 여기다 쓸까요? 제사모비는 얘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 사무용품비라던가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도서, 인쇄, 비. 그 다음에 그 교통통신비.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 같은 경우는 제세공과는 여기 들어가는 건 또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 쓸까요? 제세공과금. 얘는 제세공과금에 들어가는 것은 그 관리사무소가 사용한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인데 전기료는 어차피 공동전기료로 같이 묻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거의 없고 제사공과금에 주로 많이 쓴 건 통신료, 아파트 인터넷, 통화비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우편료 이런 것들 이게 제세공과금이에요. 그러면 피보비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피보비. 근데 만약에 경비원한테 주는 피보비라면 얘는 경비비에 포함해야 되고요. 미화원한테 사주는 거는 이쪽 청소비에 포함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미화원한테 쓰레기 빗자루 같은 거 사줬다고 하면 그건 청소비에 포함하셔야 돼요. 이거 좀 분위를 나누는 게 관리사무소와 청소하고 경비를 좀 이렇게 나눠 놓는 거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청소비는 대부분 위탁관리, 위탁인 경우는 위탁업자한테 주죠. 위탁수수료죠. 청소 위탁하는 거. 근데 경비도 마찬가지. 소독비도 업체한테 주는 대금 같은 경우에 용역금이라 하죠. 용역금액. 좀 지저분하니까 다시 한번 좀 전체를 지웠다가 잠깐 볼게요.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이거는 엘리베이터 회사에다 계약을 하죠. 그 다음에 요런 거, 그 수선 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제가 아까 말한 월패드, 얘도 마찬가지, 위탁관리 수수료, 요런 거. 근데 위탁관리 수수료 이런 다 뭐냐면, 얘는 위탁은 솔직히 말해서 엄밀히 말하면 용역비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얘네들은 다 용역비라고 보시면 돼요. 용역비. 근데 여기 말하는 위탁관리 수수료는 얘는 용역비가 아니에요. 얘는 그냥 월간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이건 아니고 월간 지급하는 뭐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일반 관리비, 청소비, 여기서 색깔 다른 걸로 할게요. 포인트. 일반 관리비. 이거 면적별 부가죠. 그 다음에 청소비도 면적별이에요. 그 다음에 그 경비비도 면적별, 소독비도 면적별, 승강기 유지비도 면적별. 근데 얘네들 제가 왜 얘기하냐면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만약에 중앙난방이면 얘도 면적별 부가가 들어가긴 하는데, 근데 얘는 좀 애매하니까 제가 여기서 좀 뺄게요. 난방비도 얘가 계량기로 이제 얘를 각각 월간 실제 소요된 배분을, 얘는 배분하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배분이고 면적별은 아니어서 제가 이거는 좀 배분을 쓸게요. 수선 유지비도 면적별, 지능형도 면적별, 위탁관리 수수료도 면적별, 장충도 얘도 다 면적별. 빨간색 한 건 다 면적별이에요. 그러면 장충은 얘는 관리비하고 구분해서 징수하는데, 얘는 엄밀히 말하면 장충이라는 거는 장기, 수선, 충당금의 용어의 약자 이니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어라고. 장충금이라고 하죠. 요거 숫자는 지워야 되는데 제가 쏘리. 다시 펜. 장충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요거 약칭을 장충금으로 쓰고, 장충은 뭐냐면 건물이 이제 처음에 세워지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얘가 노후화돼요. 오래가 되면 얘가 점점 건물에 대한 그 내용 연수가 지나감에 따라 얘에 대한 수리할 부분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1년 뒤, 2년 뒤, 3년 뒤, 10년 뒤 해야 될 수리 부분을 각각의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돈을 모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이나 무슨 집기비품 감가상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계약이 아니라 계획서죠. 계획을 해요. 뭐 1년 뒤에는 그러니까 1년은 좀 거의 없고 한 5년 뒤에는 우리가 한번 뭘 보냐.
뭘 보고, 뭐에서 10년이면 뭐 5년이면 엘리베이터 뭐 예를 들어서 본다. 10년이면 뭐 방수를 본다. 뭐 15년이면 주차 뭐 장 무슨 바닥 우레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본데 이렇게 계획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 금액에 따라 10년에 따라 5년에 따라 점점 이렇게 이게 장충금의 전체 예상되는 금액에 점점 얘를 쌓아 올려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연수가 다 지나가면 요거 맞춰서 그거를 요만큼 수리하고 요만큼 수리하고 이런 식으로 수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냈냐면 이건 소유자만 돼요.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 아줌마가 아파트 소유자예요. 뭐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여기다 가방에다 샤넬백 할까요? 소유자예요. 이 아파트를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혼자 안 살고 자기는 이제 다른 시골이나 해외 가서 살아요. 근데 세입자 이렇게 좀 아저씨한테 이제 아파트를 빌려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예요? 전세자죠. 이거를 세입자라고 하죠. 근데 이 소유자가 지금 이 사람은 아메리카에 가 있어요. USA 가 있고 이 사람은 코리아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매달 고지서를 받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고지서는 관리비가 장기순 충당금이 고지서에 관리비와 장충이 같이 합쳐서 나오죠. 근데 이 장충은 원래 이 사람이 내야 되는데 매달 이 사람한테 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세입자가 이 돈을 일단 다 내요. 관리실로. 일단 다 내면 이 사람이 세입 사고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 사람이 2년 동안 낸 금액 있죠. 이거를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전세금 돌려주잖아요. 돌려주러 올 때 이 돈도 같이 돌려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은 일단은 세입자가 냈다가 전출할 때 전출 시 꼭 정산합니다. 세입자인 경우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집을 살고 있어요. 아파트에 살고 있어. 자기가 소유 기간 동안 살고 있다가 집을 매매했어. 이럴 때는 자기가 내야 될 채무니까 이건 돌려드리진 않아요. 그 기간 동안 본인 내셔야 되는 거니까 돌려드리진 않으니까 이때는 뭐요? 선수관리비만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간 정산은 제가 한 오후에 한번 다시 찍을 테니까 그럼 그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만. 여기 있는 거는 면적별 부과하는데 그 규약을 보면 관리비 부담을 할 때 얘 산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다시 한번 잠깐 좀 지울까요? 제가 말한 일반 관리비,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 그 다음에 얘는 사용량으로 분할해서 분할 또는 배분하고, 그 다음에 수선유지비, 진흥형, 위탁관리 수수료, 장기선, 이거 면적별 부과한다 했죠. 그러면 면적별 부과는 원래는 규약상에 아파트 서울시 표준관리계획의 별표 5번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예산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파트 예산안에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 공급 면적에 따라 부과한다라고 해요. 공급 면적은 요건 바로 뭐냐면 관리 평수예요. 아파트 관리 평수. 주택 공급 면적은 관리 평수고요. 12개월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예산을 짜놔요. 1년치. 이거는 예산은 언제 하냐면 매년 10월쯤에 짜서 11월에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받고 그거를 확정을 하면 그 다음에 1월부터 12월까지 12월까지 이 전체 금액을 12개월 나눈 거를 요만큼 부과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 관리비 같은 경우는 특히 얘는 어차피 예산이 정해져 있잖아요. 업체와 계약했으니까. 계약한 대로 12개월 얘는 가능해요. 근데 일반 관리비나 수선유지비 색깔 좀 다른 거 하나 할까요? 일반 관리비, 안 찍혔나봐요. 왜 이러는 거야? 일반 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수선유지비. 얘는 예산안에 따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실제 정산제 의미가 더 큰 거죠. 실제 입주민한테 부과할 때는 그 달에 쓴 거를 다음 달에 부과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정산제라고 요거를 규약을 바꾸시면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있어요.
수선 유지비를 어느 정도를 모아놨다가 수선 충당금 하신 데가 있어요. 설정하는 데가. 수선 충당금을 설정한다고 하면 이거는 충당금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있어서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아내서 적립하는 의미가 있는데 얘는 어떤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요 문구 그대로 가야 돼요. 예산안에 따라 이 말은 가는데 일반관리 만약에 우리 수선 충당금 별도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반관리비하고 수선 유지비는 정산제 의미가 들어가게끔 예산안에 따라가 아니라 정산제라는 의미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문구 그냥 그대로 살리고 싶어 그러면 예산을 제대로 잡아주시면 되죠. 오차 없게끔 대충 잡지 마시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 제가 회계감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경기도는 예산안이 각 항목별로 50만원 정도 차이가 나면 추경을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어디냐면 경기도입니다. 서울과 경기도하고 인천 조금씩 다 다른데요. 제일 먼저 그 규약을 많이 쎄빡지게 바꾸는 데가 경기도고요. 그 다음에 인천, 맨 마지막엔 결국에는 서울도 따라갑니다. 나머지 지방은 갈수록 더 그 규약이 많이 안 바뀌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민원이 많고 분쟁이 많은 데일수록 규약은 빨리빨리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가 좀 일을 더 잘하죠. 제가 생각하는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에 있는 그 각각 계곡에 있는 그 식당가들 있잖아요. 좋은 자리 차지하고 음식을 이상한 허접한 음식 팔고 자리세 내는 그런 거 다 없애기로 했어요. 박수 드립니다. 전 참고로 제가 지지하는데 정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여하튼 여기 설명을 드리고 여기 있는 거 부분은 이제 저 여기 관리비 등 항목 됐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사용료예요. 사용료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관리비는 아니고요. 이거는 본인들이 자기가 썼으니까 자기가 직접 납부라는 거죠. 이거 자기가 관리비가 비싸다고 얘기했을 때는 사용료는 빼고 얘기하셔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것도 너무 정색하고 사용료 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입주민한테 설명할 때는 선생님이 알고 계시는 거는 일반 관리비만, 그러니까 그 전기료, 수도료, 가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빼고 보시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번에 전기 좀 많이 쓰셨네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민원 응대도 뭔가 알아야지 말빨이 쓰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빨이 세지길 바라면 안 돼요. 나는 왜 이럴까라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민원 응대도 계속 하다 보면 스킬이 늘어요. 그리고 이제 이 민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좀 연구를 하셨다가 그렇게 이런 상황이 오면 나도 모르게 그 말을 해요. 근데 처음엔 그게 쉽진 않아요. 대신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집에서 몇 번 할 건지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시뮬레이션 돌리셔야 돼요. 그리고 민원을 응대함에 있어서 내가 말을 좀 빨리 하거나 좀 흥분하면은 질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눈웃음 치면서 얘기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네 선생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시네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려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돼요. 입주민은 자기가 이긴 것처럼 느껴져야 화를 죽여요. 근데 내가 그분을 설득해서 이기려고 한다고 하는 그거는 결코 끝나지 않은 싸움이에요. 지금 당장은 이길지 몰라도 그 사람이 칼을 알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거 틀리기만 해봐라 하고서 뒤통수 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사용료 들어갈게요. 사용료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지역난방, 난방기반등비, 요 지역난방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얘도 사용료예요. 정화조, 오물수수료. 정화조는 뭐 했어요? 얘는 계획 정해져 있어요. 정화조, 오물은 얘는 마찬가지로 얘가 어디서 보냐면 정화조가 1년에 잠깐만요. 제가 좀 볼게요. 정화조는 1년에 한 번. 1년에 1회. 청소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없어. 물탱크. 여긴 없네요. 물탱크. 청소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 해요. 그 다음에 승강기 점검. 1년에 1회 해요. 그 다음에 전기안전. 근데 전기안전은 2년에 1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3년이라고 저희 과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2년인지 3년인지 이거는 좀 가서 확인 좀 해주셔야 돼요. 저희 아파트는 그 수선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전기안전 검사료를 3년에 1회로 해서 수선 충당금을 그거를 그러니까 24, 32, 36으로 분할해서 이제 그 입주민한테 부과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좀 확인하셔야 될 거. 그 다음에 뭐 열 교환기 세정 뭐 그런 게 있어요. 이거 지역 난방 같은 경우나 아니면
그런 경우도 1년에 한 번 청소를 하긴 해요.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뭐 다 포함되는 거는 이거는 제가 사용료가 별거예요. 그냥 제가 청소 주기만 알려드려요. 이거는 제가 좀 생각난 김에 오지랖을 떤 거고 이건 잠깐 지울게요. 전기료와 수도료, 가스 사용료 이거는 다 계량기로 입주민한테 부과를 합니다. 각각 세대의 계량기가 있죠. 계량기로 수기로 원래는 다 기록을 해서 사용량을 하는데 당월 지침에서 전월 지침을 빼요. 빼면 이게 사용량이죠. 만약에 당월 지침 160이고 전월이 100이었어요. 빼면 이번 달 계량기 사용량은 60이 되는 거죠. 전기료 60에 대한 금액을 부과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도료도 마찬가지, 가스 사용료 이런 식으로 다 사용료예요. 정화조, 생활펜기물, 그 다음에 보험료는 이게 그 사용료긴 한데 얘는 보험료는 실제로 계약하면 먼저 선급 비용을 하죠. 만약에 계약을 1년치를 120만원 했어요. 그러면 예금이 줄어들죠. 그러면 이달 말 이제 1월 1일날 계약했고 1월 31일날 이거를 선급비용은 보험료는 1년 동안의 계약이니까 이거를 12달로 나눠요. 그러면 1월 30일날 이번 달은 10만원에 대해서만 입주민한테 부과하는 거죠. 뭘로? 보험료 계정으로 10만원.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비용이니까 선급비용이 10만원이 차감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급비용이 여기 12만원에서 10만원이니까 나머지 11만원이 남고 그 11만원 다음 달 또 만원 차감하고 만원 차감하면서 1년이 소진되면 0이 되겠죠. 그리고 그때쯤 되면 다시 보험회사하고 재계약합니다. 거의 금액이 똑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험은 1년 재계약하고 나면 금액이 조금씩 바뀌니까 그거는 좀 처음에 선급비용 할 때 분할할 때 정확하게 잘 나눌 수 있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도 마찬가지 사용료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지워. 제가 잠시 후에 또 이제 장을 보러 갔다가 잠깐 이거 좀 키울까요, 여러분하고 말 좀 하게. 제가 장을 보고 와서 다시 뭔가 좀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중간정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정산을 잠깐 말씀드리면 흰색으로 할까요? 중간정산은 아파트에서 되게 비일비재해요. 근데 요거를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분쟁이 잘 발생해요. 어떤 분쟁이냐면 경매인 경우 소유자가 장충을 안 주죠. 그 다음에 또 경매인 거 말고 이거는 미납 세대 엄청 미납인 경우도 있죠. 도망가는 경우 심지어 몰래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 또 이거는 뭐냐면 그간 관리소에서 납부하거나 모든 관리실의 업무를 좀 이렇게 미심쩍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중간정산 금액을 시시콜콜 하나하나까지 계산해요. 진짜 계산기 달라고 하시는 분도 봤어요. 이거는 관리 사무소를 믿지 않아요. 불신하죠. 불신하는 분들은 중간정산 금액에 대해서 분쟁이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는 더 웃긴 건 뭐냐면요. 부동산에서 태클 경우도 있어요. 이제 어이가 없어요. 마치 아는 것처럼 가리키려고 하는, 특히 아파트 격리가 초보이면 이번에 처음 왔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깔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응대를 해주셔야 합니다. 제대로. 그러니까 초보일 경우는 제가 좀 이렇게 숙련자처럼 좀 빨리 아침에 중간정산할 때 실수 안 하게끔 하는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좀 이따 오후 시간에 좀 알려드릴게요. 중간정산의 팁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토요일 오후 아파트 격리 TV를 좀 통계를 봤더니 조회수는 많아. 근데 좋아요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구독자도 그렇게 아직까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본인 주변에 아파트 격리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이쪽에 대한 예를 들어서 관리소장이라던가 관리과장님이라던가 관심이 있어서 이제 검침 부분은 다들 아셔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를 좀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언더그라운드에서 좀 홍보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구독자가 좀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 가지로 솔직히 이거 제가 개인 계정이에요. TV가
이게 보니까 유튜브가 개인하고 그 다음 상업용으로 개설하는 게 있는데, 상업용은 처음에 돈을 내고 어느 정도 가입을 하면 광고 받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적정이 있는데면 손익분기점이라고 얘기해서 무슨 돈을 많이 버네 어쩌네. 그래서 최근에 유튜브에서 어린아이로 이제 유튜브를 방송했는데, 그 부모가 그래서 강남에 빌딩 샀대더라. 그럼 거의 드뭅니다. 너무 힘들어요. 뭔가 컨텐츠를 제대로 개발하고 뭔가 그쪽으로 마인드 있는 부모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계정 자체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개인 계정이에요. 상업용 계정이 아니에요. 보니까 광고 안 뜨잖아요. 그래도 제가 좀 소소하게 재미있는 거는 여러분 댓글 써주시는 거나 아니면 좋아요나 구독 버튼 보고 재미가 있어서 하는 거지. 근데 뭐 이렇게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좋아요도 별로 없고 구독도 별로 없고 댓글도 반응 없고 그러면 이제 저도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별로 이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처음에는 제가 좀 호기심이 많아서 지금 이것저것 하느라고 재미를 붙이고 있는데, 제가 장기적으로 계속 힘을 내고 여러 가지를 좀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만한 지식을 계속 연구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도움 주시면 안 될까요? 저에게 힘을 주는 거 바로 좋아요하고 구독 여기는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